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라 부르는 이유, 많은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여지껏 헌재가 취해왔던 태도 그리고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들의 많은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로만 봤을 때 그들은 정치적인 이런 논란들을 일으켰죠. 먼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보다 40여 개 임명 보류 사건부터 처리를 하는 것, 법조계에서조차 헌재 이런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탄핵당한 국가의 국무총리의 복귀가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지 본인들 조직 논리를 우선시 내세우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죠. 두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국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 판단을 한 것. 수많은 줄 탄핵 과정 중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던 방통위원장의 탄핵, 그것도 이틀 일한 사람,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임에도 탄핵을 해버린 것은 곧바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색이 짙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루 만에 기각한 것. 본인이 정치색이 짙다면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했어야 한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따르고 있고, 이것은 비단 정계선 재판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영배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다뤄드려서 말할 것도 없고, 이미선 역시 친동생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 중 하나며 남편도 무관하지 않고 주식 논란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빠져야 될 인물. 그리고 새로 임명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마은혁도 마찬가지. 그는 사회주의 지하단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인물, 그냥 사회주의자로 봐도 무방할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앞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총리의 부당한 탄핵을 빨리 심판에 복귀시키는 것보다, 즉 나라를 위하는 것보다 헌재의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는, 즉 인원 충원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는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던 안중에 없다라는 소리, 사법부의 정점들마저 정치적 이득을 따진다라는 소리. 그리고 네 번째,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놓고 재판 바로 앞서 내란죄를 철회해버리는 기이한 짓을 저지른 민주당 국회 측에게 헌재는 아무런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각하 사유에 해당함이 마땅한 것을.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 우리가 무려 법의 정점인 헌법재판소 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헌재가 국가의 안위, 즉 국무위원회 시급한 복귀보다 헌재의 부족한 인원 중 한 명인 40여 개 임명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헌재 입장에서도 풀이가 더 쉬운 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박성재 장관의 임무 복귀건일 텐데, 그들은 이것을 벌써 수십일째 손 놓고 건드리지조차 하고 있질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다시 바라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괜히 당한 겁니다. 이유가 없었어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이유, 즉 내란 동조를 했다라는 이유로서 한덕수를 탄핵을 한 건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 할지라도 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영역,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것인데, 그저 본인들이 내세운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내란 공모로 엮어 탄핵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 내란죄는 빼버렸으니 명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헌재는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필요 없었던, 불필요했던 이런 탄핵 러시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은 빠르게 사건을 해결을 하던가 반려를 해서 국무위원부터 제대로 자리 잡게 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0여 개 임명만 최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존립을 걱정하는 우리들로선 사뭇 이해가 가지를 않은 헌법재판관들의 행태죠. 헌재, 그들은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에 변론을 열더라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을 빠르게 직무 복귀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대체 뭔 죄입니까? 쳐다봤다고 탄핵을 합니까? 이것도 똑같이 민주당 본인들 기분 나쁘다라고 탄핵을 시킨 건데, 지금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인 사실상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된 지 수십일이 넘게 흘렀어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진행조차 되고 있지를 않아요.
헌재는 진행을 할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문영배 업무 시간에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쓰고 10분 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짓거리기 전에 부당하게 탄핵이 돼서 업무가 정지돼 국가에 막대한 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노력만 보여줬다면 국민들이 당신의 독후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죠. 독서하고 독후감 쓰고 쉬는 시간 다 합친 시간에 쪼개 모아서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탄핵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 놓는다면 더 빠르게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 것이 분명한데 헌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문영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난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괘씸한 겁니다. 박성재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박성재 장관은 특히 왜 도대체 대통령에 대한 변론만 해주고 나에 대한 재판은 1도 진행이 안 되는 거냐고 제발 좀 재판 좀 받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피의자로 해당되는 사람이 재판 좀 빨리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이 부당한 탄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공석으로 인해서 발생한 큰 여파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본인을 그 자리에 되돌려 놔달라는 얘기를 박성재 장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재 보세요. 안 하잖아요. 이틀 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이틀 일한 사람, 이틀, 슈발. 그게 6개월이나 걸릴 일입니까? 기약이 없어요. 한덕수 박성재 탄핵 재판 일정은 아무런 일정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이들은 아예 영영 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크게 볼 때 대통령, 총리, 법무부 장관, 기타 등등 수많은 국무위원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수개월이 지난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는 피해, 여러분들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아무리 그 뒤를 이어받는 차관급이 대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관은 또 차관대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못하고 있잖아. 거기도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의 내란 특검법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마저 탄핵을 시킨다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같이 말이죠.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진짜 끝까지 가보자. 니들이 그렇게 다 탄핵을 시키고 남는 게 뭔지 보자.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세계 신기록일 겁니다.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단시간에 야당이 정부의 관료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탄핵시키는 건 이것이야말로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광화문 집회 그리고 부산역에서 부산역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까지는 가지 못하고 광화문에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할 예정인데, 오늘부터 샤인 음료 트럭이 광화문에서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후원 금액으로 여러분들의 이름, 샤인투브 구독자 이름을 걸고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우시다면, 지나가다가 보게 되신다면 들러서 따뜻한 음료 하나씩 가져가세요. 푸드트럭의 후원은 영산의 상단 샤인 스튜디오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추운 날 밖으로 나와 끝없는 응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의 횡포, 헌재 비상식적인 행태에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 비판해보자고요.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